2023년 1월 8일입니다. 이기영에 대해서 기사가 나고 있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뒷북치는 기사들만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이기영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그저께죠. 여길 4시 50분경 이기영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관계자들하고 공릉천 묻었다고 하는 데에 매장했다고 자백한 공릉천에 가서 수의를 입고 포승줄을 묶은 상태에서 이 관련자들한테 말하자면 검찰 관련자들한테 위치를 알려주고 마치 이 삽질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뒤로 파라 이런 식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왜 니들 이거 못 찾느냐라고 하는 일종의 코치라든가 타박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기가 막힌 현실인 겁니다. 사실 이 건에 이 사건에 이 수사의 초기의 실패라든가 아니면 초기의 엉성함으로 인해서 수사에 일단 스텝이 꼬였고, 스텝이 꼬인 부분을 이기영이 너무 잘 알게 됐고, 초기에 이기영의 모친과 그의 지인이 이 아파트의 현장을 훼손하게 놔뒀던, 아니면 현장을 훼손하게끔 방치를 했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체인 오브 커스터디가 증거 무결성이 무너진 상태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DNA라든가 아니면 그 물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아주 최악의 경우, 제가 어제 그저께 이기영이 왜 자신의 모친을 그것도 이 장애가 있는 모친을 이 일종의 지인 혹은 활동 보조인을 대동해 갖고 거기서 뭘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왜 거기로 보냈을까라는 퀘스천 마크를 하셨습니다. 자, 그냥 최악의 경우, 아주 최악의 경우, 예를 들면 아주 최악의 경우 그 사람들이 사실은 거기에 그 아파트에 있었을지도 모르는 시신의 일부를 빼돌렸다고 하면은, 그럼 이기영이 하는 저 지랄은 사실은 너무나도 이 조롱, 경찰과 검찰에 대한 조롱과 자신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경찰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날 이 시신을 유기한 날 이후에 한 3, 4일 후에 집중호우가 오면서 깊게 묻지 않은 시신이 한강으로 떠내려가는데 유실됐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기영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천변에 이제 경사지가 이렇게 있죠. 경사지가 있고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가 참 편리하게 처음에는 그냥 갖다 놨다. 여기서부터 2km 저기 처음에 그냥 갖다 놨다. 가방째. 근데 그 뒤에는 이 교각 어디에 있는데 근처에 묻었다. 묻었다는 게 이제 이 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하천 천에, 그죠? 거기를 포크레인을 다 팠어요.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은 거기가 아니고 거기가 아니고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하천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하천이 뭐 이렇게 물이 중간에 흐르고, 저 여기로 얘기한 전이 그게 아니라 요 위, 그러니까 요 뚝방 바로 뚝방 바로 밑에 이게 이게 거의 직각으로 경사진데, 이게 여기 옆을 땅굴을 마치 이 탄광에 땅굴을 파듯이 파고 거기다가 넣고 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 그럼 물이 차가 거기다 물 흘러냈겠지. 물이 차가 거기에 유실됐겠습니까? 그러면 당시에 수위가 얼마나 됐고 그 수위에 의해서 이것이 될 정도로 얼마나 깊이 묻었는지 팠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기영이 그 소리를 했다고 하면 그래? 그러면 거기를 또 그렇게 판 부분이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쭉 해봤자 뭐 기껏해야 뭐 몇백 미터지 뭐 몇 킬로가 되겠습니까? 그럼 그걸 싹 봤죠? 저쪽은 아니겠죠? 그게 뭐 수백 미터가 되겠습니까? 수 킬로가 되겠습니까? 기껏해야 100미터, 200미터밖에 안 되는 거를. 그걸 또 팠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반응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 애들은 한강이 유실됐다. 사실은 이 하천 하류까지 수색 작업을 확대하는데 이 경찰들이 참 등신들이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때 그러면 이 4개월 전에 여름에 그 시체가 가방째에 떠내려갔는데,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있겠습니까? 예? 본인들이 한 말에 대로를 하고 하면은 떠내려갔으면 한강으로 넘어서 서해로 갔겠죠. 이게 바보짓이라는 바보짓. 다시 말씀드리면 이기영이 쇼지랄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적당히 그 장단을 맞춰주고 있는 경찰은 자신들의 초기 수사 실수라든가 아니면 초기 수사에 대한 미진함이라든가 아니면 체인 오브 커스터디가 무너진 거라든가, 왜 이기영의 모친을 이 범죄 공간에 들여보내게 했는지, 그리고 거기서 가져 나온 게 도대체 뭔지, 그 가져 나온 게 혹시, 저는 사실은 뭐 까놓고 얘기해서 저는 사실 범행 현장은 거기고 거기서 이기영이 시신을 훼손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기영이 그 피해자가 아무도 연락할 사람도 없고, 사실 뭐 죽어도 딱히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지금 보면은 부모는 없다고 해요. 이게 지금 몇 가지 혼동된 사실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뭐 부모가 있다 없다 그랬는데 부모는 없고 오빠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글쎄요, 그 오빠가 실제로 이 사람과 이 피해자와 진짜 오빠인지 아니면은 배다른 오빠인지 아니면, 그거 어떻게 하니까, 부모가 이미 돌아가셨는데 오빠가 있다고 해서 그 오빠가 실제로 있는지 오빠도 모를 수 있는 거고, 이건 진짜 확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빠랑 일치됐든 일치하지 않든 그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거를 얘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애가 살해한 후에 훼손한 후에 사체 일부를 그 아파트에 보관해 두고 있다. 그것을 자신의 관련자한테 없애겠다라고 하는 시나리오가 돼도 어떻게 반박하겠습니까? 경찰이나 수사진들은. 물론 이건 저의 그냥 일단 추정입니다. 그렇게 되질 않기를 바라고. 그런데 문제는 이기영이 하고 있는 저 쇼지라를 그대로 그냥 좋다고, 언론도 좋다고 막 이기영 저거 막 하고,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 않고. 왜? 경찰의 수사는 그냥 했어. 근데 이기영이 미친놈이 갖고 완전히 또라이 새끼라 갖고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애초에 수사 자체의 초기의 모습 자체가
이것과는 전혀 달랐고, 택시기사와의 접촉 부분도 사실 이것과는 달랐고, 실제로 했어야 될 걸 못했고, 초기에 면담이나 이런 것도 엉망이었고, 증거 취득도 엉망이었고, 그 증거도 다 놓쳤고, 결국 나중에 며칠 동안 이기영과 장난질 하다가 결국은 시체 거기 갖다 놨다? 묻었다? 옆에 묻었는데? 그럼 누구 잘못입니까? 이기영이 죽인 이기영이 잘못이지만 결국은 이 꼬락서니로 놀아난 것은 결국은 담당 경찰관의 그 수사팀 전체를 징계를 해야 된다. 싹 다 데려다가 감찰을 해야 된다. 도대체 지금 나온 사건의 수사의 어떤 내용과 이 부분은,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단계에서 일정 정도 확인을 하겠지만, 만약에 검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딱히 강조하거나 집중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결국 이기영한테 놀아난 겁니다. 시체를 못 찾고 그냥 이런 거죠. 내가 사실 시체 저렇게 했는데 니들 뭐 이렇게 근데 사실은 그때 그러면 본인이 얘기에는 둔기 범행 도구도 다 버렸다. 그러니까 시신도 없고 범행 도구도 없어요. 오로지 자백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건은 사실은 거의 며칠 열흘 넘게 파고 있지만, 저는 사실은 시신은 발견되지 않는다. 애초에 시신은 거기 있지도 않았다. 시신을 찾으려고 하면, 아니면 그 사건의 단초를 찾으려고 하면 애초에 범행 현장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애초에 이 이기영이 했을 수 있는 전체 범행 구조라든가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먼저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기에 경찰이 경찰이 수사에서 실수하거나 놓친 게 뭔지를 하나하나 찾고, 그때의 이기영의 대응과 아니면 이기영의 진술과 이거에 대한 거를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 지금은 해봤자 의미 없다. 어떻게 이따위 수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놈한테 이렇게 농락당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의 경찰이, 대한민국의 또 언론들이.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언론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소위 잘 나간다고 범죄 전문가라고 하는 이 사람들도 참 세상 태평하고 그냥 좋게 그냥 대충 아이고 참 자라나는 후학들, 자라나는 학생들이 보기 부끄럽다. 제대로 말 좀 제대로 하시고 분석 좀 제대로 하시라. 응? 그 정도의 수준 낮고 엉성한 그런 걸로 무슨 사건을 분석한다고. 기가 막혀. 그냥 쓱 넘어가는 거예요. 예? 언론도 그렇고 쓱 넘어가는 거예요. 어차피 아무도 돌봐주지 않은 사람, 혼자 사는 50대 여성, 죽거나 할거나 그냥 별로 관심 없죠. 이 경찰도 그렇고 소위 언론도 이런 애들도 시체 발견하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책임감도 없고, 의무감도 없고, 사명감도 없는, 처참한 거죠, 사실은. 대한민국의 수사, 경찰, 정의, 이게 그냥 좋게 좋은 걸로 끝는. 차라리 다 그냥 옷 벗어라. 뭐 하고 있는 짓이냐, 이게. 이따위 살인범한테 놀아나고 있는 이 현실이 쪽팔리지도 않냐. 다 그냥 적시면에 코 박고 뒤져라. 예? 그게 차라리 낫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시간이 좀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 세월 좋게 중앙일보에서는 또 그런 얘기를 하네요. 승진 1번지 종로 지고 용산 뜬다. 제가
애초부터 얘기했던 말이죠. 이걸 기사라고 참. 중요한 거는 왜 이제 종로가 지고 용산이 뜨는 이런 현실이 뭐가 문제냐. 결국은 민생 치안 중심으로 승진이나 이런 계급이라든가 조직 구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자의 가장 옆에 있는 경비 정보 애들이 힘을 갖고 있는 진짜 수사 경찰, 민생 치안 경찰은 찰밥인 그런 현실을 먼저 지적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중앙일보 같은 데서도. 하긴 뭐 조중동 뭐 기레기들이야 뭐 넘어가죠. 사실 제가 이 기사 나고 조선 비지에서 이 기사 나고 어떤 분한테 이 기사를 링크를 캡처해뒀더니 그냥 씁쓸하다고 하시더라고. 나는 앵벌이 교수, 전직 교수의 지방대 실태 고백 이렇게 다 아는 겁니다. 사실 지방사립대의 교수들은 이제 때 되면은 고등학교 같은 데 가서 선생들한테 이렇게 대접하고 입시 설명회라는 거 합니다. 근데 실제로 웃긴 거는 그 입시에 올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겨우겨우 모셔놔도 등록 안 해요. 등록을 지들이 교수들이나 학교에서 대조 갖고 등록했다가 난리가 나고. 지금 지방은 다 붕괴했습니다. 지방이 학교라고 하는 건 붕괴했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했던 그 학교도 사실은 여러 가지 실망이 컸죠. 근데 사실은 그 학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전역에 이제 우리나라는 지방이라는 존재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뭐 나라꼴이 개판인 거죠. 지방에 있는 교수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제 앵벌이 교수로, 그러니까 학생들 모아오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람들도 참 뭐라고 하나 한테 잘못이 있죠. 자기들이 어떤 형태든 이 시간 강사 착취하고 시간 강사 뜯어먹고 정작 자기들의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은 사실은 별로 없었고 이런 부분도 전 있다고 봐요. 물론 근데 그 사람들한테 모든 책임을 지을 수는 없는 거죠. 이 무너져가는 이 대한민국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이제 이주호라고 하는 애들 뭐 말하자면은 이 교육부 장관이 이런 걸 했네요. 교육개혁안에서 교육자유특구 뭐 이렇게 이런 겁니다. 뭐 자율성을 부여한다. 그래서 살아남을 놈만 한다. 그래요. 그렇죠. 근데 교육이라는 것이 지금 힘 있는 자한테 그 모든 결정권을 주면은 교육의 100년 대기는 어디 갔습니까? 예전에 자사고 아니면 뭐 특목고 이럴 때 걔네들만 나머지 일반고 공교육에 그건 다 거지되는 거죠. 자원은 그쪽으로다. 교육자유특구라는 것이 학교 서열화를 당연히, 그리고 옛날에 자사고, 특목고 그대로 가는 거죠. 교육을 왜 합니까? 다 학교 문 닫으십시오. 그냥 알아서. 사립학교 이런 데 필요 없습니다. 뭐 사립학교 돈 주지 말고 사학재단 다 필요 없고 딱히 필요한 학원만 만들면 되지 뭐. 예? 아니 이게 교육이란 게 뭐 필요해? 필요한 애들만 지돈 갖고 하는 거고. 그럴 바에는 사립학교 재단 이런 애들한테 돈 주지 마세요. 싹 다 끊어버려요. 알아서 소규모의 학원들 아니면은 학원 말고 이런 공동체 조그만 거 이렇게 그 중에서 알아서 뭐 인재를 쓰든 말든. 거대한 기생충이 사는 데가 교육. 또 교육 전문 대학원을 만든다고 하네요. 교육 전문 대학원 또 교육감 러닝메이트.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제대로 알아두시려고 작정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 들지만 계속 논의는 계속 해봐야 된다. 뭐든 이대로 가면은 다 작살난다. 뻔한 얘기 다시 해서 미안합니다. 우리나라의 제가 요즘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경찰청에서는 경위 이하의 승진 규모를 확대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위 이하의 승진 규모를 확대한다. 글쎄요. 사실 경찰에는 이제 순경부터 올라가서 경정까지 5급 공무원, 5급까지 심사와 시험 승진, 그 특징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사 승진은 이제 싸바르고 돈지랄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거의 뭐 불가능하고, 시험 본다고 하면은 이 상당히 시험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들만 승진하고, 이제 말하자면 시험도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애초에 시험 보지 않게 채용하기. 그러니까 이미 자격이 좀 된 애들이거나 아니면은 자격이 될 만한 애들을 뽑아서 충분히 경찰 내에서 훈련을 시켜서 거기에 맞는 승진을 시키거나, 그렇죠? 그러려고 하면 그 업무에 제대로 된 어떤 교과서나 매뉴얼을 갖고 충실히 한 사람들을 승진시키는 이런 방식이 돼야 되는데, 얘네들 경찰청 애들은 승진을 시킨다고 하는데 그럼 뭘로 할 거예요? 승진의 소구가 있어야 되잖아. 소스가. 그러니까 시험이지. 시험 뭘로 봅니까? 법, 뭐 이런 거. 그거. 현장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러니까 계급이 높은 애가 상관이 됐는데 저 새끼는 진짜 뭣도 모르네? 이런. 현실에도 실무에도 능하고 여러 가지 알아야 될 것도 아는 사람이 승진하는, 즉 현장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 중에서 승진하는, 이게 맞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럼 이제 심사 승진은 소위 말하는 인기 투표가 될 수 있고, 또 그냥 지금처럼 출신들 싸바르고 돈지랄하고 이런 애들 올라가고 제대로 된 이 신상필벌이 되지 않는. 경찰 애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청교 이상들은 싹 다 옷을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고 그들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지. 두 가지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하면은 그냥 똑같은 지랄 또 나는 거죠. 그거를 아무런 이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비판하는 애들이 없으니까 그냥 하면 하나보다 그냥 술이 술 되고 밥이 밥 되고, 아이고 등신들. 그런 한겨레 21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어제 이 기사 보고 저도 참 마음이 안 좋았는데, 청년 20대 30대 야간 일하고 반지하를 살면서도 겨우겨우 버텨왔었는데 빌라왕한테 망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34살의 연극배우, 단역이죠. 그 연극을 하기 위해서 맥도날드에서 일하고 알바를 해서 돈을 모으고 햄버거 만들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버티면서 꿈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문제는 안정적인 주거를 하기 위해서 빌라에 전세로 들어갔는데 허걱 빌라왕한테 당했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그 빌라왕이란 놈, 작전 세력이죠.
조직 범죄자 놈들이죠. 이놈이 MBC나 이런 데에서 이게 보도가 되니까 뭐 돌려줄 수 없다. 이 방송이 난 거는 당신들이 제보해서 그런 거 아니냐. 눈물이 나는 거죠. 그 알바하고 꿈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아끼면서 전세금으로 1억 넘게 했는데 그걸 털어먹게 7천 정도. 이런 놈들을, 이런 범죄자 놈들을, 빌라왕이라는 놈들이라든가 그 빌라왕을 바지로 세운 놈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법적 조치라든가 이런 것도 하지 않고,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도 수사도 하지 않고, 결국은 그냥 이 맹수들 앞에 힘없는 사람들을 그냥 내둬놓은, 전 이 기사 보고 참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결국 국회나 경부나 어떤 놈들도 도울 방법이 없다. 도울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서도 지금에 있는 필요한 법에는 바꾸려고 하지도 않아요. 결국 가진 놈은 가재는 개편이고 초록은 동색이라고. 비참하고 참 암울한 현실입니다. 다른 내용 몇 가지 하려고 했다가 사실 좀 답답해서 안 하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일요일입니다. 근데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 나가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몇 번의 이 팟캐스트 팟빵도 유료로 바꿔보고 또 이 유튜브도 유료로 뭐 회원제를 했는데 그냥 한번 시도해 본 거예요. 별거 의미 없습니다. 예. 건강하십시오.